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의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무탈이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요즘에 장마가 이제 슬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가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장마, 이 장마 때 오히려 막 불쾌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습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막 불쾌지수 민감하고 막 예민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항상 이러한 날씨에 뭐 좀 선선하기도 하지만 이런 날씨 항상 건강 좀 챙기시고 땀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손풍기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예민함을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라도 좀 좋으면 증시라도 좀 좋으면은 그나마 조금 웃음이 만발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조금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어제도 뭐 양전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오늘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막 됐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오랜만에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존재하고요. 또 장 막판에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또 음전을 했습니다. 오늘 또 나스닥 ADR 상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7월은요, 여러분 항상 좀 조정이 왔어요. 원래 조금 7월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막 뛰어오르면서 시장을 막 교란시키고 그죠? 거기다 더해서 다음 주에는요. 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6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그래도 그나마 오늘 그래도 좀 잘 넘겨줬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일정 들고 나와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엄청난 변동성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막 매수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압축시켜야 됩니다. 압축시켜서 익절 구간 딱 들어간다. 4% 5%도 좋다 이거예요. 그냥 익절 구간에서 일단 절반 덜어냅니다. 지금은 현금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내가 물린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번 명심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보안관, 주식 엑스레이 정필승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종목 진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종목 진단을 하는데 이 종목 진단에서 많은 분들께서 참 고충을 가지고 계시는 고충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3개 정도를 이제 매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종목 진단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목의 종목을 한번 면밀히 보고 나서 한번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저의 생각은 어떠하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참조하시라고 만들었 이 부분입니다. 앞에 이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 보안관, 주식 엑스레이 정필승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할 거예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고 신규로 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상태면은 익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지금 33만 원에 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게 첫 시간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매번 종목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 내가 이 전체 투자금의 이 A라는 종목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과연
비중을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비중 조절은요, 여러분,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곧 뭐냐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응 유무예요. 대응 유무.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종목 삼성전자를 똑같이 샀어요. 같은 가격에. 그런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한 40%, 50% 넣어버렸어요. 근데 돈이 없어. 나머지 50%는 뭐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른 것도 샀어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33만 원에 샀어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런 시장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10%밖에 안 샀어, 비중을. 그리고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해놨어. 종목도 몇 개 안 돼. 그러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익절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데 이 변동성 시장에서 종목 하나에 50%를 넣어버립니까? 안 된다. 지금 시장은 많아봤자 10%에서 15%예요. 많아봤자. 저는 보통 5% 말합니다. 5%. 5%를 잘라서 1대 2대 4로 이렇게 잘라서 한단 말이에요. 예, 5%를. 여기에서 더 민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 보유한 거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죠.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이다.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종목 진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잘라낼 건 잘라내라. 올라가면 비중 축소해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봤어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요. 이번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죠.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요. 171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도 2025년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1,800%나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나죠. 세계 1등 했어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 2분기 영업이익률 세계 1등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예요.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삼성전자는 패턴이 있었어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면 밀어요. 그날은 그 당일은 보통 밀려요. 그런데 왜 이번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밀렸느냐?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만큼 밀렸느냐 이거죠. 왜? 도대체 왜? 이거는요. 바로 뭐냐면 단일 종목 때문이에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것 때문에 기존에 원래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면 그날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끼워버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는 딱 구간이 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민 게 아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노이즈입니다. 특히 뭐에 대한 AI, 이 AI인데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메타 얘기했잖아요. 메타는 뭐예요? SNS 광고로 수익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AI 이 연산을 뭡니까? 임대하고 그 임대 수익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또 다른 AI 인프라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제 메타가 캐나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첫 유료 AI 모델을 얘기를 했죠. 무려 기존 금액의 4분의 1 가격으로 평균 우리 AI 이 모델들의 4분의 1 가격으로 출시. 그다음 뭐 있어요? 자체 AI 칩을 9월에 양산을 한다. 아이리스. 이거 양산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뭡니까? 장기 공급 계약. 왜? 뭐예요? 노이즈잖아요. 그런 노이즈들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발생해요. 물론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해야 되는데 노이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됐어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한 2%, 장중에 7%까지 막 상승했는데 어찌됐든 한 2% 정도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롱입니다. 롱.
저는 좀 못해도 삼성전자 그 선행포 12달 이 선행포를 봤을 때 지금 현재 5배 정도 수준이에요.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한 5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소 10배가 뭐냐면 보통 이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컨센을 잡을 때 증권사에서 10배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20배는 이제 높은 거예요, 퍼가. 그런데 10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냐면 대략 40만 원에서 45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처럼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지금 UBS든 이런 데서도 얘기 나오는 게 2028년도 중반까지는 어찌됐든 메모리 값은 올라간다. 하지만 뭐예요? 모건 스탠리도 얘기했죠. 반도체의 정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마케디노에서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반도체의 정점이 아니라 속도에 대한 정점이다. 이익에 대한 정점이 아니라 속도에 대한 정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통적으로 UBS든 모건 스탠리든 JP 모건이든 전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AI는 괜찮다. 그리고 뭡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괜찮다. 다만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경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못해도 40만 원까지는 보고 간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여기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예, 삼성전자는 요 상태에서 박스권을 치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조금 모으다가 나머지로 순환매가 되고 모으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걸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랑 조정을 주고 이 구간에서 물량 모집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는 이 모습이 삼성전자는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번 주에도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갭이 있죠, 갭이. 여기 라인. 여기 25만 원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갭이 있죠, 갭.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25만 원 부근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고 평단 낮춰서 어찌됐든 한번 익절하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비중이 50%입니다. 삼성전자 50%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그러면 추가 매수하기 좀 어렵겠죠.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면은 점점 비중을 축소시켜야죠. 비중 축소시키고 한 15% 정도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제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요. 30만 원, 33만 원에 있어요. 33만 원에. 저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25만 원, 26만 원 부근에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 계획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내가 10%를 한 방에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로 10%를 다 넣는 게 아니라 계속 잘라야 돼요. 뭐 2%씩 계속, 2%씩 계속, 2%씩 사는 거 2%씩. 이런 식으로 사거나 아니면 뭐 5%를 두 번 사거나 아니면 1%씩 계속 잘라서 사는 거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정했던 분할 매수 구간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횡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횡보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그림이다. 그래서 이거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금씩 줄이시고요. 줄이시고 만약에 내 비중이 별로 안 된다.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한 25만 원 여기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참조 정도만 하시는 거지 제가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엑스레이를 면밀히 엑스레이를 찍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3분기, 4분기는요. 지금 실적보다 더 좋을 거예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12달 선행포 아까 FPR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어느 딱 순간 딱 되면 이 주가는 그 저평가처럼 보인다. 그럴 때 보통 급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항상 이런 애들이 상장을 할 때요.
예전 과거의 TSMC라든지 이런 거 상장할 때 그 다음에는 항상 밀렸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ADR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실적도 잘 나오는데 유동성은 충분히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날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지만 다시 우상승은 우상향 쪽으로 할 수 있다. TSMC도 마찬가지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다 상장하고 처음에 좋았다가 그다음에 밀었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AI는 실체가 있잖아요. 과거 닷컴 버블 때는 실체가 없었고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1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스마트폰, PC, 노트북, 태블릿 PC 다 사용하죠. 이런 상황에서 AI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구조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산업 자체가 닷컴 버블 때랑 AI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KPX가 일어나는 거고요. 설비 투자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자, LG전자는요, 여러분, 왜 올라갔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 이거 LG전자 제가 마켓 위너에서 이 종목 들고 나가서 수익률 대결에서 86% 수익률 내고 이때 팔고 나왔어요. 네, 딱 정확하게 여기서 딱 팔고 나왔다고요. 86%입니다. 여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네, 이 딱 젠슨 황. 우리 엔비디아 CEO께서 방한한다. 그래서 기대감에 빠방 올라갔죠. 그죠? 이 종목이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LG전자는요. 지금 물리신 분들 엄청 많아요. 뭐 LG CNS, LG전자, LG 이노텍, 하물며 두산 로보틱스. 이때 젠슨 황 온다 그래서 이때 했던 분들 다 물렸어요. 거의. 여기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렸어요. 이 구간. 이 구간이 대략 한 40만 원 구간, 한 30만 원 후반대. 여기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자, LG전자는 얼마 전에 LG전자도 똑같이 화요일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전부 삼성전자만 막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LG전자가 조금 약간 소외가 됐는데 LG전자도요. 실적 굉장히 잘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025년도 2분기 대비해가지고 무려 148%나 증가를 했어요. LG전자는 실적 나오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LG전자 이쪽에서 기관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최근에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죠. 자, LG전자는요. 기본적으로 뼈대 자체, 이 뼈대 자체가 이제는 뭐냐 하면 피지컬 AI라고 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 가전제품 뭐 그것도 맞지만 이 사업을 완전하게 사업 방향을 갖다가 이쪽으로 틀어버렸어요. 지금 LG전자가. 그래서 젠슨 황이 LG전자 구강모 회장님 만든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 아이작과 이 뭡니까? 가전 로봇,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전 로봇, 클로이드 이거 두 개의 어떻게 보면 합동,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보자 뭐 이런 얘기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하드웨어, 몸체죠. 이걸 잘 만드는 게 LG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너네는 몸을 만들거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LG가 올라온 거예요. LG전자가. 근데 중요한 거는 LG는요. 일단은 지금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것이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다가 또 KPX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LG는 이제는 하나의 피지컬 AI라는 몸통으로 봐야 돼요. 몸통으로 보고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피지컬 AI는 좀 길게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실적 나오긴 그래요. 양산을 해서 얘네들이 막 하고 막 움직여주고 막 할 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그룹도요. 보슨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 말고 상장 때까지 기다리는 건 당연하고 아틀라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틀라스가 이번에 월드컵 브라질 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공을 이렇게 심판한테 공을 이렇게 주죠. 그거 놀랍잖아요. 그럼 막 물구나무 서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피지컬 AI,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그러니까 매집을 해 나가야 돼요. 지금 반도체처럼 실적이 바로 찍혀가지고 바로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AI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우주입니다. 제가 아침에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AI의 최종 목표는 우주예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얘기합니까? 전기차 얘기 안 해요, 잘. 일론 머스크 요즘 계속 우주 얘기하죠. 예.
우주의 우주. 그럼 그 전은 뭐냐? 우주 전에는 뭐냐? 피지컬 AI입니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LG전자는요, 그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죠. 아예 LG전자는 로보틱스 사업으로 아예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뭐 얼굴 하면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두뇌 하면 LG CNS, 그다음에 뭡니까? 뭐 센서 이러면 LG 이노텍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 LG전자가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통신은 그러면 LG U 플러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LG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봐야 되는데 대개 여기에 물려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박스권. 그럼 보면 이 기준봉이 이 중심가 위에 이 주황색 선 여기 이 주황색 선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충분히 상승하고요. 엄청나게 밀고 나서 상승 1파 구간 그리고 눌림목 2파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누군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쓰죠? 비중이 얼마입니까? 저 비중 50%인데요. 그럼 기다리세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라고요. 아까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50%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저 비중 10%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추가 매수 지금 라인에서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막 한 번에 또 10% 넣지 말고 1%씩 잘라든가 2%씩 계속 분할 매수.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이 힘을 압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땡큐. 그다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너무나도 할 말이 많지만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어찌됐든 뭐 주주들의 돈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한다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예전에 과거에 금양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2차 전지는 이제 그런 이제 공시가 뜰 때마다 좀 투심이 약화가 되고 조금 밉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전날에는 상한가 넥스트에서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음 날부터 이게 밀었죠. 여기까지 갔다 그 다음 날부터 쫙 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에코프로 뭐 다 그냥 2차 전지는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는요. 좀 길게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주고 상방은 많이 열려 있죠. 상방은 엄청 업사이클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상방은 엄청 열려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걸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어요. 지금 재료가. 얘가 올라가야 되는 재료가 없어요. 물론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800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런 시가총액 2위, 3위, 에코프로 보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재료가 약해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가 없어요. 크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재료는 뭐냐. 물론 ESS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2차 전지는 그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배터리로. 그러니까 최소 얘도 좀 길게 기다려요. 좀 길게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2차 전지는. 길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 여기서 샀는데요. 이런 분과 저 여기서 샀어요.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더 들고 가다가 이렇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죠. 뭐 일단은 본전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본전이니까 기다리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비중 50%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세요. 그런데 전 비중 10%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조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따라 다르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방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방으로 조금 더 밀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다. 오늘 반등 줬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7월은 어찌됐든 조정장이기 때문에 조정의 달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가려면 뭔가의 모멘텀이 확실해야 되고 재료가 확실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조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좀 더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생각을 하십시오. 잘라내실 분들은 비중 크게 없으시면 잘라내시고요. 돈 많이 안 들어갔으면 잘라내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돈 많이 넣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는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로봇이라든지 ESS 쪽까지 보면 좀 길게 넣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에코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손절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더 저는 하방으로 좀 더 밀릴 수도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전력 설비와 같이 어떠한 재료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엄청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의 어떤 이 섹터 자체의 재료가 막 엄청 크진 않아요. 계속 기대감을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참조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샵 3772, 샵 3772로 여러분들께서 정필승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께 문자가 하나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링크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정필승의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다양한 어떤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예, 재밌는 말도 써놓고요. 아무튼 올리니까 시황도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